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제가 무료 시향을 올리는데요. 저희가 고객센터 번호를 저희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휴대폰 번호에서 저희 회사 번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로 이렇게 바꾸니까 그 휴대폰으로 광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일반 전화, 회사 전화를 바꿨으니까요. 기존에 있는 휴대폰 번호를 회사 전화로 좀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무료 회원님들 이거 이용하시면 되고, 그 유료 회원님들 있죠. 기존에 이제 가입하신 유료 회원님들은 제가 따로 이제 가르쳐줬던 그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저희가 또 하나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일요일 날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토요일 날 하다가 일요일 날 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요일 날 제가 오후 정도에 올려드릴 겁니다. 항상 제가 그랬듯이. 그러면 항상 일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날 장 시작 전까지 많이 보시는데요.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 행사가 너무 많아져서 이게 외부 그러니까 뭐 이 주식 관련해서 세미나 이런 것들 안 하고요. 제 개인적인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마 올해 또 방송 출연은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원체 많이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와우넷 그만두면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굳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유료 회원님들하고 시황은 이제 유튜브 채널에 무료 시황 한 번만 올려드리고, 다 유료 회원님들하고 이제 저희가 컨설팅하는 거 지금 꽤 저희가 진짜 제가 원하는 형태의 그냥 유료 회원님들이 다 차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회원 모집도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파생 매매를 하는데, 그쪽에 좀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외부 활동을 거의 다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예. 자, 야간 선물, 급반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월요일날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일단. 그리고, 이거부터 올렸구나. 제가 좀 또 실수를 했네요. 먼저 보죠, 뭐. 10년물하고 30년물 국채금리가 4% 이상으로 올라와서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예. 이런 이유가 있죠.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매파적인 연준 인사의 발언이었죠. 그 중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인사인데, 원래부터 매파였으니까, 매파적 인사의 연준 발언이 있다라고 치지만, 거세 경기의 관점에서 최근 지표는 이보다 좋을 수가 거의 없을 정도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가 높은 수준 유지하지 않는 한 금리 목표 범위로 낮출 수 있을 것. 금리 인하 과정 체계적으로 신중해야 된다. 이번 사이클은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왜? 거시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이게 325포인트 인하 예상한 중간값 나왔지만 인하 시기 횟수는 데이터에 달렸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을 정면으로 까버렸죠. 1월 31일 FMC가 되는데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참 굉장히 좀 궁금해지죠. 왜냐하면 이게 짜여진 형태라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내가 막 이렇게 좀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너는 매파적인 얘기를 해, 이렇게 짜고 지는 거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월러 이사하고 파월 의장이 약간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 할 수도 있죠. 파월 의장은 연임을 해야 되니까 대선 앞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데이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데이터? 그러니까 소비 지출, 노동시장, 그 다음에 CPI 이렇게. 근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달려있지 뭐 무조건 금리 인하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놓고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르다. 데이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원래는 그럴 수 있어. 원래 매파니까. 근데 라파엘 버스틱 그 애틀란타 연준 총재가 있어요. 이 사람 올해 투표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얘라 그러면 안 되겠다. 나보다도 좀 젊어 보이긴 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비둘기에 가까운 형태였는데 이 사람도 첫 금리 인하는 3분기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거 데이터가 어떠한 진전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돼. 그 원래는 3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아저씨는 3분기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니까 자꾸 국채 금리가 이거 금리 인하 이거 쉽게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3% 밑으로 내렸다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가 급락해 버리는 거죠.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섹터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재료도 소멸되고 막 그러다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아까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월레이사도 그렇고, 지금 라파엘 버스틱도 데이터가 어떠한 진전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 첫 번째 했던 게 소매 판매거든요. 소매 판매가 굉장히 잘 나와버렸어요, 이번 주에. 0.8. 그러니까 되게 잘 나와버렸죠. 예상치가 0.4인데 0.6이 나와버렸고요. 자동차 세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플러스 0.4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로 얘기했던 월러가 데이터로 얘기했던 소매 판매 잘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월러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모르세요? 소비 지출, 노동시장, CPI 세 개잖아요. 근데 소매 판매 잘 나왔죠. 소비 지출 잘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고용지표 또 16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가 20만 건 나와야 되는데 18만 건 나와. 그것도 22년 9월 24일 최저치. 고용지표도 잘 나오는 거야. 보시면. 그러니까 그리고 제조업은 어차피 위축돼 있는데 서비스업만 굉장히 호황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월달 하겠나라는 생각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4% 이상 확 올라가 버린 거죠. 뭐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김영익 교수도 3월달에는 할 거다라고 했고, 예전에 있는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좀 비둘기 쪽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라파엘 버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도 3분기에 있다 그러고, 월러 이사는 그 데이터 봐야 된다는데 데이터가 너무 좋으니까 어떡해요?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1월 30일 날 FOMC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할까? 데이터 이렇게 좋고 연준 이사들이 굉장히 좀 매파적인 걸로 돌았었는데 여전히 파월이 지난번처럼 비둘기파로 남아있을까? 그러면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보고 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주눅들어 있는 형태죠. 아니 미국 시장은 상관없어요. 근데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가면 이머징 시장이 제일 문제인 거죠. 선진국 시장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이런 건 굉장히 약한 형태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형태 있고요. 베이지북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보면 대부분 지역서 고용 냉각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적인 소비 지출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 소비가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금은 계속 내려갈 것 같고 고용이 냉각되면 임금이 내려가겠죠. 근데 소비는 많이 하고 있다. 경제활동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래서 이제 이걸 딱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연착륙이다. 미국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하드 랜딩은 없겠구나라는 게 이번 주 한 주간의 그는 형태였고요. 그래서 베이지북의 가정글 보니까 페드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일가리 증가세도 보통 완만한 것으로 평가됐고요. 그 임금 상승 압력 완화가 됐고, 그 노동시장이 냉각을 시사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있군요. 내년에는 이제 임금 상승 압박이 이거 작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임금 상승률도 둔화될 것을 예상했다. 이러면 이제 임금 상승이 둔화되면 인플레이션 안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소비는 좋고 인플레이션 안 올라간다면 연착륙 가겠다 이런 이제 기류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연착륙이면 좋잖아요. 골든락스니까. 그러니까 S&P가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빨리 안 내려오면 이머징 국가는 되게 안 좋죠.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머징 국가는 좀 안 좋아요. 미국은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한번. 제가 볼 때는 과연 페드도 그렇고 대선 전에 달러 약세를 용인할 것인가 를 봤을 때, 왜냐하면 달러 약세되면 미국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를 용인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경영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보통 이게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이번에 실적 잘 나왔죠.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도 뭐 미국 부채 수준이 매우 걱정된다. 6개월 내 해결하기 큰 위험. 이런데 이제 시장은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믿으면 안 됩니다. 믿지 말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물론 국내가 중요한 거지. 미국은 어차피 강달러 정책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조기 금리가 이제 인하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발표된 건 뭐 인플레이션 완화 예상, 심리 지수는 회복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2.9 나온 거예요. 전월은 3.1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은 계속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5년도 보면 2.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보면 보세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달러는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그리고 아까 베이지북에서 보면 그러니까 임금 상승은 좀 둔화되고 있죠. 고용시장이 약간 이제 과열이 좀 꺼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소비 지표는 안 꺼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연착륙이다. 골든락스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머징 국가는 안 좋은 거죠. 왜? 달러가 강세되잖아요. 환율이 1340원, 50원 이렇게 됐는데 갈 수가 있나요?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 증시는 좀 다르죠. 뭐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선진국 증시는 조금 더 세지는 거고 이제 중국이나 한국처럼 이머징 증시는 조금 약해지는 거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가르드 총재도 뭐 금리 인하 좀 쉽지 않겠다. 미국도 그렇고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기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자, 미국 주식 보면 역시 AMD하고 엔비디아 이게 AI 관련주인데요. 얘가 가장 핫합니다 지금. 관련주는 가장 핫하고요. 테슬라가 조금 기고 있고 요즘 테슬라가 좀 안 좋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기사도 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35% 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AI 관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뭐 보면 매출이 뭐 이럴 거 이 정도 4조 정도 그 기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지난해도 246%, 올해도 80% 상승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AI 때문에. 그러니까 AI 열풍이 아마 이걸 같이 땡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가장 핫한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시장은 그 AI 열풍이죠. 근데 한국은 그만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AI를 선도하는 빅테크가 있는데 한국은 그래봐야 뭐 HBM 정도의 반도체 뭐 소부장 정도니까 그건 못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달러도 강세고 이러니까 그게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계속 AMD 목표가 상향시킵니다. 바클레이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AMD 새로운 AI 칩 개발하고 나서 엔비디아를 넘어설 있을 수도 있다. 뭐 저도 안 되지만 뭐 엔비디아에 가까이 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AMD 목표 주가 보면
120달에서 200달러, 170달에서 190, 정말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갈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TSMC, 이게 이제 우리 금요일날 반도체 관련주를 땡긴 이유인데,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53%죠. 그러니까 삼성을 견제하는 형태로 이렇게 쭉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분기 전망도 막 영업이익률 40%에 막 예상치 183억 불 계속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AI는 HBM 때문에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AI 때문에 HBM 갔는데, 지금은 AI 주가 막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한국의 HBM 반도체가 생각보다 못 갔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TSMC 때문에 올린 거죠. 이게 이제 어제 반도체 상승의 금요일 날 가장 큰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애플도 뭐 AI 타고 교체 수요한다. 이렇게. AI 열풍 때문에 이제 애플의 새로운 상품들이 다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AI가 너무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 AI 관련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TSMC는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딱 나왔던 거고, 다 AI 얘기잖아요. 보세요, 다 AI 얘기죠.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AI가 막 되고 그 관련주들이 막 올라갈 때는 이게 진짜 미래의 대세인가? 근데 뭐 작년부터 AI는 계속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나 AMD가 초기 국면의 상승이 아니죠. 계속 상승하고 있었던 거니까. 진짜 대세가 AI구나. 이제 진짜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구나. 왜냐하면 인공지능으로 모든 걸 다 해서, 심지어는 그 애플도 교체 수요를 일으킬 정도로 AI가 굉장히 좀 뭐 도덕적인 문제는 나중 치더라도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대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처음으로 막 핫한 것도 아니고 벌써 작년 1년 동안 계속 핫했잖아요. 그죠? 근데도 지금까지 계속 AI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지?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새로운 막 그러니까 새롭게 핫한 종목들이 부각될 때는 언론에서 막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렇게 부각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 맨날 AI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새롭게 막 2차 상승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런 걸 본 적이 있나요? 전 잘 없어요. 그 대세는 맞는데, 보통 스타 섹터, 그러니까 그 해 상반기나 하반기나 그 해 스타 섹터, 스타 종목들이 이렇게 언론을 많이 타고 있는 섹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좀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국채금리가 안 내려와요. 조기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조금 부담스럽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예. 그 비트코인도 뭐 ETF 재료 노출되고 나서는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천연가스가 계속 떨어져요. 유가는 안 떨어지는데. 요것도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자라고 얘기하면 되고, 주간 수급을 보면, 기관들은 블록들을 한다 하더라도 다 팔았어요. 거의 뭐,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 외국인들은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물 베이스는 크게 뭐, 예전하고,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크게 변화가 없고, 기관들은 그냥 배당으로 들어왔던 차익은 거의 다 빠지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느끼지만, 금융투자는 믿을 게 못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은 뭐 거의,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에코프로 관련 것도 그렇고, 코스닥은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섹터는 좋죠. 중소형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선물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방송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이걸 좀 약간 오류가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기 이후에 누적이 외국인들이 32,000계약 매도가 돼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되게 많이 한다. 굉장히 부담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롤오버가 2만 계약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 롤오버하고 이게 만기 이후에 들어온 걸 합쳐야죠. 그러면 이제 11,000계약만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막 32,000계약 매도라고 막 이게 막 부담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방송 나오시는 분이 얘기하더라도 이건 32,000계약이 아니라 11,000계약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누적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곧버스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들이 그 12월 달에 들어왔던 현물을 다 팔고 오히려 이제 ETF, 인버스죠. 인버스 2X, 인버스 2X를 또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1분기에. 그래서 누적도 한 9,400억 정도 남은 거죠. 그렇게 됐고요. 외국인들은 안 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곧버스를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선물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죠. 시장의 변동성을 가리키는 요인이 좀 다르다. 이번에는 좀 가장 크게 떨어졌던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주봉에 제가 지난주에 일요일 날 수급 지표가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번 주에 맞아버렸잖아요. 진짜 안 좋았던 게 선물도 안 좋았고요. 신용장목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난주에 17일 날 제가 유튜브 채널 이렇게 썸네일 제목을 보면 수급이 너무 안 좋다. 근데 맞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개인들이 겁을 먹었나 봐요. 아직 크게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이 신용장고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제 지수도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는 이제 매번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들 HTS를 보면 이 신용장고가요 바로 전일 게 안 나옵니다. 한 3일 지나야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전일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당일 오전치 신용장고는 저희가 이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당일 오전치 개인들이 신용장고가 어느 정도 들어온지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파생에 정말 도움이 돼요. 특히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 가끔씩 보내드리거든요. 문자로. 근데 진짜 제가 파생을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개인 신용장고를 그날 오전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제 매매에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파생 매매. 왜냐하면 변동성 구간에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 그랬죠. 이거 제가 알고 난 다음부터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제 파생 매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인 신용장고가 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근데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이제 시장이 야간 선물이 또 한 3포인트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또 개인들이 또 신용장고 돌아버리면 또 밑으로 빠져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되게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죠. 금요일 날 보면 2차 전지가 폭락을 했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다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반등 정도의 수준인데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못 가고요. 근데 보세요. 전기, LG 이노텍 이런 종목도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중소형주 단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23% 나가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은 여기 다 올려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관심 종목에 넣으려면 요거 보고 넣으시면 돼요. 제가 현재 나와 있는 반도체 관련 소부장은 제가 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넥스팅까지, 올브레인, 신성이엔지, 파도까지. 그리고 이제 대형준 두 종목 이렇게 돼 있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2차 전지 이렇게 많이 특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실적은 원래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대주주들이 지분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주에 배터리 아저씨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각종 유튜브 채널에 와서 이제 본인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를 팔아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몰빵했다는 그 유튜브가 났죠. 그래서 뭐 에코프로가 막 38%, 40%까지 채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막 그 목표 가격을 500만 원으로 뭐 제시했나 하여튼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물론 이제 그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무리 저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대놓고 막 저렇게 몰빵했다 그러고 목표가를 500만 원 이렇게 하면, 그걸 추종하는 그 개인들이 또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전에 공매도가 청산되는 단계 쇼커버링 추세가 막 상승일 때는 반대의 작용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떨어질 때는 이렇게 수급 쏠림, 개인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거 시세 왜곡 나온다, 걱정된다 그랬는데, 여지없이 그냥, 거기다가 이제 악재까지 맞물려서 그런 형태로 지금 쭉 떨어지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형태죠. 그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진짜 좋고, 정말, 이게 정말 그렇게 500만원까지 간다고 한들, 배터리 아저씨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분석을 해준다 한들, 막 몰빵했다, 뭐 본인이 이 주식 엄청나게 갖고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2차전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그걸로 인해서 시세 왜곡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반도체는 리서치 센터장들이 올해 하반기, 상반기 다 뭐 추천한 종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막 떨어지다가 급반등을 했죠. 삼성전자가 4%.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수가 30포인트밖에 못 갔다는 건 사실 금요일 날 체감 지수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거 치우고라도, 근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리서치 센터장이 상반기에 그렇게 막 한 8분이 10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종목들이 그 해에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제가 잘 많이 못 봤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물론 참고는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재료가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있나요? 잠깐만요. 였구나.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대선 승부수를 걸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산업 육성, 미국 경기 회복, 칩스 박건비에서 첨단 기술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옛날 1987년 일본 반도체 성장 대응하기. 그럼 이제 요렇게 되면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중국 반도체가 제일 안 좋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걸 가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은 일단 굉장히 안 좋고, 한국 반도체도 좀 경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경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AI가 너무 좋으니까 뭐 그렇게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박스권에 묶일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그 다음에 이 형태에서 만약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형태의 종목이라면, 소부장 관련 종목 중에서 한 두세 종목 정도, 다 가는 건 아니고요. 뭐 옛날에 HBM 막 이런 형태는 너무 이제 식상하고, 새로운 스타 종목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중에서. 근데 요거 하나 또 있는데다가 또 하나가 또 재료가 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요건 그냥 예의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반도체와 우주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예고가 나왔잖아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다각화 추진하겠다. 다보스 포럼에서 내가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 계획이 선정된 특정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까? 그 사우디 반도체 산업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게 뭐 실현 왜냐하면 막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사우디의 전기가 어딨냐, 물이 어딨냐, 근데 무슨 반도체를 아니냐, 자본 있지만 돈만 원 되냐, 뭐 전문 기술자도 갖고 와야 되고 인력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 다 빼올 거냐, 뭐 어디서 빼올 건데, 뭐 중국처럼 뭐 또 막 돈 주고 빼올 거냐, 뭐 돈만으로 될 거냐, 뭐 전기 물은 어딨냐, 예고가 되게 이제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장이 모멘텀이 없잖아요.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그 국제적인 정세도 있고 수급도 별로 안 좋고 이러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일단 그 옛날 대선이 있으면 대선 테마주처럼 얘가 끝나는 테마는 아니잖아요. 또 끝날만 하면 또 이런 재료가 나오고 끝날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요거를 가지고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예전에 사우디 왜 그 관련주 막 그랬잖아요. 사우디가 막 이게 네옴시티 관련해갖고 막 네옴시티 관련주 막 했잖아요. 근데 걔는 네옴시티가 막 어디 나와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옴시티 못한다 사우디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테마로 막 땡겼다 또 죽였다 땡겼다 죽였다 했잖아요. 그럼 사우디가 네옴시티 하겠다 그리고 사우디 장관이 방한할 때마다 막 들썩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얘는 얼마나 해먹기 좋은 테마예요. 재료인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세스처럼 끝나는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심하면 이런 것도 띄워서 해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이렇게 재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반도체 소부장 중에 한 몇 종목 정도는 이 세력들이 요런 거 맞춰갖고 새로운 스타 종목으로 좀 땡길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종목들 좀 찾아보는 그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좀 박스권이 갇힐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시황을 정리해드리면, 조기금리나 희박성 됐죠. 고용지표, 소비지표. 그러니까 이제 1월 30일 날 이제 매파적인 1월 30일 날 파월 의장 이제 코멘트 봐야 되겠죠. 그럼 예전처럼 또 비둘기파로 확 돌았으면 또 시장이 급반등할 거고, 그 다음 미국 국채금리가 또 3%대로 갈 건데, 만약 이번에 파월 의장이 또 확 바꿔버렸다.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 4% 돌파해서 안착하는 거죠. 그럼 조기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지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리는 업종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지금 1월 30일 날부터 시작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굉장히 좀 궁금해 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아마 2600선 중후반에서 2700선 박스권 상단은 상당히 뚫기가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기관들도 배당 차익 실현 물량이 지속들을 하고 있고 국제정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선물에서 좀 투기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월 30일 날 파월 의장의 연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엔비디아하고 AMD가 AI 시장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목표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하고 AMD가. 왜냐면 대세니까. 앞으로 AI가 대세고 한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이 AI 열풍이 올해도 계속 지금 언론에 장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언론에 장식되고 있고 막 시장에서 막 떠들고 막 이럴 때 이런 섹터가 그 해의 주도주로 부각된 거는 아무래도 확률이 좀 낮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언론에서 얘기지 못했던 좀 참신한 쪽이 아마 주도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얘는 제가 볼 때 긍정적인 한데 시장을 좀 파치는 정도. 이제 시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폭락했을 때도 잡아주고 폭락했을 때 잡아주고 폭락을 크게 떨어졌을 때 잡아주고 받치는 역할만 한 것 같고 주도주까지는 아닐 것 같다. 오히려 TSMC 실적 가이던스 상향이 이번 주에는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인다. AI 열풍보다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반도체 강력한 반등, 중소형주 몇 종목만 주도주 부각될 수 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어떤 이유에서. 그 2차전지 관련주 에코크로 그룹주,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 팔았다는 얘기가 컸어요. 예, 그리고 실적이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주주가 지분을 팔았다는 거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형태라면 그냥 배터리 아저씨께서 뭐 분석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죠. 우리 개인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 너무 좀 세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인들이 또 이거 막 사면 또 시세 왜곡이 나오거든요. 다 그게 또 샀던 사람 또 물려버리면 또 매물대가 되고 막 그런 형태. 그래서 조금만 좀 약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저희야 뭐 2차전지가 이게 올라간 떨어져도 상관없는 포토니까.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이유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강해서 시장이 못 가는 형태도 있겠다는. 그래서 일단 요게 개인들이 조금 또 이렇게 신용도 많아요. 공매도도 많고. 그래서 수급이 좀 꼬여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파월 의장이 1월 30일 날 뭐 또 매파적인 얘기를 좀 한다면 지난번하고 다르게 그러면 국채금리가 4% 이상에서 안 떨어질 것 같으면 바이오주는 좀 힘들겠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게 보면 이런 형태의 흐름이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자, 다음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황을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왜 유튜브 출연도 안 하고 뭐 한국경제TV도 출연 안 하고 그러시냐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경제TV에 지금 20 몇 년대 출연했잖아요. 많이 했었고 요즘은 방송 출연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유료 회원님들하고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제가 개인적으로 파생매매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좋아서 그냥 지금 생각이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와우넷도 안 갈 것 같고 다시는 그 다음에 한국경제TV도 당분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주 1회는 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주일에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유료 회원님들하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작년 상반기도 결과가 되게 좋았고요. 올해 하반기도 굉장히 결과가 좋았고 이제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도 되게 좋았고 아직도 저희는 손절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다 이익실현입니다. 예, 근데 올해 상반기에 어떤 종목이 갈까 그 공부하고 이제 분석하고 매매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차분하게 저는 지금 스탠스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국경제TV를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은 그냥 계획이 없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도 즐겁고 편안한 한 주 되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은 두 번째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주 1월 28일 일요일 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